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지과 교감 장선숙입니다. 저는 32년차 현직 교도관으로 현재는 사회적 처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움이랑은 제가 2015년에 이제 성동구치소, 지금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전신인데요. 거기에서 가족 사랑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단체들을 섭외하다가 알게 되었고요. 그때 그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작은 후원자이기도 하고 또 관련한 업무 협조를 받기도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수용자만 보거든요. 수용자만 보고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지냈는데 사회복귀 업무를 진행하다가 어떤 한 출소자의 사회복귀 사례 교육을 위해서 강의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 출소자의 아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엄마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기는 사기꾼의 아들로 살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극복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수용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직원식당에 근무할 때 우리 직원식당에 이제 출력했던 그 수용자였었고, 그 수용자가 출소해서 한 2년 반,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적응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리를 좀 잡고 있어서 제가 사회복귀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엄마 외가 쪽과 친가 쪽에서의 그 반응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 쪽에서는, 외가 쪽에서는 니네 엄마가 이제 불쌍하다. 그런데 약간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너는 진짜 사기꾼의 아들이고 너도 똑같은 놈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출소해서 왔을 때 이 엄마를 만나는데 자기가 엄마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이제 가능하면 우리 수용자들한테도 아이들 어느 정도 크면 아이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수용 사실을.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수용자 가족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용자만 봐왔는데 수용자의 자녀들이 저렇게 엄마 아빠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고통받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수용자 가족,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용자들, 특히 저는 이제 여자 수용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여자 수용자들이 아이들을 두고 갑자기 구속되는, 지금 많이 시스템들이 보완됐지만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거든요. 대책이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어떤 한 수용자는 실제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제2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 당시에는 피해자라는 관점보다는 그 아이도 가해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같이 처벌이라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그 한 수용자가 이제 구속이 됐고 오랜 시간 동안 수용 생활을 하는데 그 수용자의 딸이 그때 당시 걔가 7살 정도 됐나? 그런데 이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설에 맡겨지기도 하고 또 조부모님과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또 비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직 그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그런 비슷한 친구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이제 보호관찰 6호시설에도 갔다 오고 또 그 아이들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 정착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부모님과 또
떨어져 지내고 또 부모님의 비행으로 부모님의 범죄로 인해 자기네들까지 같이 버림받다 보니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 또 비행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로부터도 말하자면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사회에서도 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케어해 주려고 하더라도 또 이 아이가 내적으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행이 또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일단 부모가 보통의 자녀들은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지낸다 하더라도 사춘기가 오면 정서적인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비행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아이들은 이미 결핍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정서적인 결핍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결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결핍이 오고 이제 의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소년기 때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특히 정서적인 결핍이 크고 근데 또 자기를 도와주던 자기를 케어해주던 어른들이 다 구속이 되면서 경제적인 결핍까지 오게 되니 그것들이 저는 비행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정청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이미 이제 들어올 때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수용자가 뭐 청원을 넣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뭐 청원을 넣고 그래서 아니 이유가 뭐냐 그러고 상담을 해보니 자기가 엄마가 유일한 보호자였는데 미성년의 자녀 둘만 방치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구속이 됐고 이 아이들이 방치돼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수용자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수용 관리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안전해야 이 수용자도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마침 세움과 사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연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또 다른 후원자도 도와주고 있지만 세움에서 이제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후원 같은 거를 도와주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엄마들이 주로 수용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수용됨으로써 실질적인 그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상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주로 세움하고 연결해서 세움이 이제 보호자가 돼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엄마랑 아빠랑 한꺼번에 엄마 아빠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같이 범죄자인 걸로 취급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건전하게 자랄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정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어떤 성장을 할지 모르는 정말 우리 사회의 대단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의 딸,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저는 그 관점보다는 이 아이는 정말 우리 미래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자원이다. 그래서 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같이 교도소에 들어와 있고 아이가 같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랑 엄마 아빠나 가족들을 가족 접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일단 외부인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딱딱한 장소, 이런 사무실 같은 장소가 아니라 정말 평안한 어떤 한 가정의 이제 주방이며 마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동화책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같은 걸 다 구비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꼬마 애들이 미성년 자녀들이 왔을 때도 사실은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인형을 가지고 안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방이 있고 또 이렇게 포근한 가정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못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명절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가족 접견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가족들이 왔을 때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 많이 놀라요. 가족 접견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근데 이 공간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의정부도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화성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사람이
그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온화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 엊그저께 이제 양육유아가 있었거든요. 꼬마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랑 약간 떨어져서 이제 아빠를 만나야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 공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애가 되게 어색하죠. 낯가림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유인할 수 있었던 게 그 아이한테 인형 주면서 동화책 같이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얘를 좀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고 이제 접견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미성년의 자녀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왔을 때 그냥 정말 딱딱한 공간, 사무 공간만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더 어색해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전국 교정기관은 모든 기관에 다 가족 접견실이 이렇게 뭐 잘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몇 개의 기관들이 시범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공간이 아늑하고 포근한 이 공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수용자들도, 그리고 수용자 가족들도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국 교정기관에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아이들만 놓고 왔어요. 한 경우는 아빠는 중환자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미성년의 딸만 둘이 있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갑자기 실질적인 엄마가 가장했는데 엄마는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빠가 일단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 불안해하고 했을 때 이제 세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정서적인 거라든지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여기 우리 수용자 특성에 맞게끔 준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와주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그 우리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라는 그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안정이 되면 우리 수용자들은 당연히 수용 생활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하게 되고, 출소 후에도 지금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이제 도와줬던 자녀들을 도와줬던 그 수용자는 출소한 다음에도 지금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세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부정적인 그 성장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이나 시련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더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부모님의 그 성장을 탓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모님의 그런 불편한 그 과거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자기의 삶과 때로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뭐 범죄자였고 엄마가 교도소에 갔으니까, 아빠가 교도소에 갔으니까 나도 그냥 대충 사는 그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는 어쩌면 한때 잘못해서 그렇게 뭐 구속이 되거나 했을 수도 있지만 내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내 삶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나는 굳이 뭐 부모님의 어쩌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스스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책이나 또 중요한 사회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세움이라든지 또 다른 많은 단체들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무조건 배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정말 어떤 단체인지 알고 또 어떤 그 성인들인지 안다면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모든 어른들을 뭐 불신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정말 긍정적인 어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을 더 많이 가까이 해서 좀 행복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